네, 오전에 했었던 것 잠시만 복습 좀 하고요. 그리고 오후에 할 내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설계하실 때 두 가지 중요한 패턴인데요.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 어떤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그 속성, 애트리뷰트를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클래스의 객체, 뭐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라거나 뭐 여기서처럼 스코어 클래스의 객체라거나 그런 것들을 속성으로 저장하게 되면 이 클래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을 가지고서 접근을 해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접근해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의 디자인 패턴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그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는요. 어떤 메서드가 셀프를 리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메서드가 셀프를 리턴하도록 만들게 되면 밑에 있는 함수 호출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메서드들을 연쇄적으로 호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number1이라고 하는 거는 num1이라고 하는 변수는요. myNumber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예요. myNum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란 얘기는 x라고 하는 애트리뷰트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d, subtract, multiply, divide라고 하는 메서드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객체가 되는 겁니다. num2라고 하는 변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num2와 num1과 num2는 동일한 그 속성 이름과 그리고 기능,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num 1번을 찾아가게 되면 reference, 참조하게 되면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죠. 그래서 add 메서드가 호출이 되고 전달한 아규먼트가 여기로 전달이 되고요. add 메서드는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해야 될 기능을 한 다음에 리턴을 무엇을 해주냐면 자기 자신을 리턴을 해줘요. 자기 자신을 리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서드의 호출 결과가 무엇이 된다? myNumber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x라고 하는 값을 하나 가지고 있고 add, subtract, multiply, divide라고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객체가 되면 그 객체에서 점을 쓰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메서드들을 또 호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점을 사용하고 subtract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패턴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리턴하셔야 되냐면 셀프를 리턴하셔야 돼요. 셀프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게 가능하고요. 혹시 오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3교시가 녹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3교시에 했었던 내용을 짧게나마 복습을 해드렸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은요.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까지 설명을 드리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은 설명을 다 드리는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클래스들을 설계하는 그런 것들은 다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상속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클래스들을 이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물론 객체 지향에 대해서는 정말 깊게 들어가면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연산자 오버로딩이라든가 메서드
메서드 오버로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너무 어렵고요. 가장 기본적인 객체 지향 개념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서요. 새 파일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노트북 새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새 노트북을 만드셨으면은요. 파일 제목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22번 제목은 inheritance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inheritance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상속이란 뜻입니다. 상속. 네. 파일 만드셨으면 연결을 먼저 할게요. 연결해 주시고요. 상속이 왜 필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상속은 이것도 코드의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코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면 무엇을 상속이라고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거. 그게 상속이죠. 네. 뭐 저희 부모님이야 뭐 이렇게 돈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저한테 물려주실 상속해주실 재산이 별로 많지 않지만 뭐 대기업의 뭐 그런 그 대기업 회장님, 네, 회장님들은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많겠죠. 네. 상속할 게 많을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상속을 해줄 게 많을 거고요. 자식 입장에서는 상속을 받는 게 많겠죠. 그거랑 똑같아요.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져 있고요. 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과 모든 메서드들을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그런 클래스, 그게 바로 상속입니다. 그럼 그때 그 물려주는 속성과 기능들을 물려주는 클래스를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속성과 메서드들을 물려받는, 상속받는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식 클래스에서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따로 또 정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다시 정의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클래스에서 구현한 클래스를 다시 메서드들을 다시 재정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의 중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속과 구별하셔야 될 거는 속성으로서 어떤 다른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는 것과 상속은 다릅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런 거를 했었어요. 오전에 했었던 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오전에 했었던 우리가 만들었던 클래스를 볼게요. 우리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애트리뷰트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총점을 계산해주는 메서드, 평균을 계산해주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그때 만들어진 객체는 항상 똑같은 이름의 변수들을 갖게 되고요. 항상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게 돼요.
이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뭐였었냐면 그게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였었어요. 자, 여기서는 자, 이런 개념이에요.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학생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상속이 아닙니다.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설명할 상속과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름이라고 하는 스트링 클래스의 객체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스튜던트는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스튜던트 클래스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를 자기의 속성으로, 자기의 변수에 저장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상속이 아니에요. 상속이 아니더라도 스튜던트 클래스가 스코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했었죠. 길동이가 점수를 가지고 있고 점수는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상속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학생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학생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그 클래스를 선언할 때 클래스의 변수로, 즉 클래스의 애트리뷰트 속성으로 어떤 객체를 저장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장만 해주시면. 상속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요. 그것을 확장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거기다가 추가하고 싶을 때 상속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은 다 물려받고 그리고 그 부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 새로운 기능을 한 가지나 두 가지만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상속이에요. 예를 들자면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우리가 문자열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문자열 말고 리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뭐 1, 10, 0, 뭐 5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아무렇게나 저장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넘버스를 만들게 되면은요. 넘버스는 리스트예요. 그죠? 리스트이기 때문에 numbers 점 하게 되면 numbers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기능들은 뭐냐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인 거예요. 그 메서드들을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겠다. append, clear, 가지고 있는 모든 아이템을 삭제해 버리겠다. copy, 이건 복사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겠다. count, 어떤 아이템이 몇 번 등장하는지 개수를 세주겠다. extend는 확장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없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없는 기능이 뭐냐면 최대값 찾아주는 기능 여기 없어요. 그죠? 최소값 찾아주는 기능 없어요.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기능 없어요. 최소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우리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기능들, sort, reverse, remove, pop, insert, index 이런 모든 기능들은 그대로 이용하고 싶으면서 여기에 뭐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라거나 아니면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주세요 라거나 이런 추가적인 기능을 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그쵸?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는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이렇게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럼 방법은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myList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함수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최대값을 찾아주는 메서드를 만든다거나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주는 메서드를 만든다거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는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새로운 기능만이 아니라 아까 가지고 있었던 메서드들 뭐가 있었어요? append 있었죠? append 있었죠? 그 다음에 def, 뭐 예를 들어서 remove도 있었죠? self remove도 있었죠? 기타 등등등. 원래 list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메서드들을 우리가 새로 만들어야 될까요? 새로 만드는 거는 얼마나 낭비해요. 그 코드를 에러 없이 그대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귀찮기도 하거니와 이중으로 똑같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중복 작업이란 말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는 소스를 찾아서, 그죠? 파이썬이라고 하는 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구현되어져 있는 그 소스 코드를 찾을 수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져 있는 그 소스 코드를 찾아서 거기에 있는 코드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컨트롤 V 하면 되긴 돼요. 그쵸? 그러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능 뭐 한 두세 가지만 더 추가하는 클래스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문제점은 똑같은 코드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되게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파이썬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파이썬 버전은 3.8 버전입니다. 콜앱에서. 구글 콜앱에서 사용하는 파이썬 버전이 3.8 버전인데 나중에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3.9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정말 크게 바뀌어가지고 4.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파이썬 버전이 바뀌었을 때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소스 코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3.8에서 4.0으로 바뀌었을 때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소스 코드가 그동안 버그가 발견돼서 그 버그를 수정하느라고 코드가 바뀌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이런 클래스에서는 바뀐 코드를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전이 바뀔 때마다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고 거기 있는 코드를 다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그 버전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기능들이 수행이 되고 실행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드는 기능들이 실행이 될 수 있겠죠.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어렵게 만드는 게 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했으면 나중에 개선이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쉽게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쉽게 유지가 되고 쉽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기능들은 물려받자 이거예요. 물려받는다라고 선언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에 없는 기능들만 내가 추가를 하자. 이게 바로 상속의 개념이에요. 그렇게 되게 되면 만약에 부모 클래스의 내용이 바뀌었으면 아까 예를 든 것처럼 파이썬 버전이 3.8에서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4.0으로 크게 바뀌면서 리스트 클래스의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리스트를 상속받았다라고만 선언하면 코드를 다시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진 코드에 있는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이용이 될 수 있게끔 코드의 변경 없이 내 코드에서는 코드 변경 없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상속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새로운 기능들만 추가하고 대신에 my list라고 하는 클래스는 뭐 상속받는다. 뭐 예를 들자면 상속받는다. 누구를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다. 사실 이거는 지금 문법에 어긋나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myList 클래스는 파이썬에서 이미 구현되어져 있는 li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겠다 라고 하는 선언 하나만 가지고서 리스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이라든가 모든 메서드를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인 메서드만 우리가 더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상속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상속의 장점은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바뀌더라도 파이썬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바뀌더라도 선언이 이미 끝나 있기 때문에 바뀐 내용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클래스를 만든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객체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객체를 사용하는 시점이 중요한 그때에 비로소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바뀌어 있으면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바뀌어 있으면 그거를 상속받는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면 바뀐 내용을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myList라고 하는 클래스는 소스 코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요거를 한번 이런 내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상속의 개념. 아직 뭐 감이 잘 안 오죠? 일단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어가 되게 중요해서요. 상속 inheritance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슈퍼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상위 클래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의 슈퍼 클래스의 상대적인 개념은요. 서브 클래스예요. 하위 클래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로는 슈퍼 클래스랑 같은 개념의 용어가 페어런트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페어런트 클래스는 우리말로 부모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어런트 클래스의 상대적인 개념은요. 차일드 클래스예요. 차일드 클래스는 우리말로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기본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요. 베이스 클래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derived class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들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과 메서드들을 물려주는 클래스, 자식한테 물려주는 클래스를 얘기할 때 슈퍼 클래스, 페어런트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 반대로 부모로부터 속성, 변수와 메서드를 물려받는 클래스를 얘기할 때 서브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 derived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하는 용어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즘에는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보다는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라고 보통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두 개는 같은,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같은 개념의 용어들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개념의 용어들입니다. 상속은 뭐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냐 하면 상위 클래스의 속성들과 기능들, 메서드들이죠. 메서드들. 기능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재사용하는 것. reuse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속이란 상위 클래스의 속성들과 기능들을 하위 클래스에서 물려받아서 재사용하는 것. 이거를 상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성들과 기능들을 물려주는 클래스를 상위 클래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속성들과 기능들을 물려받는 클래스를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는 상위 클래스, 슈퍼 클래스, 서브 클래스라고 얘기하고 어떤 책에서는 페어런트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책에서는 베이스 클래스, 드라이브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기본이 되는 클래스에서 derive, 유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derive라는 단어는 기본에서 유도가 돼서 새로운 거를 더 추가한다. 그런 개념이 derived 개념, 유도된 클래스. 요즘 올림픽 하죠. 올림픽에 나오는 그 종목 유도 그거 아니에요. 예. 스포츠 유도가 아니고요. derived, 유도된, 어디에서 파생된, 예. 기본에서 파생된 클래스. 유도 클래스, 유도된 클래스, 파생된 클래스, 파생 클래스. drive란 단어.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상속에서는요. 상속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통 상속을 가지고서 구현하는 클래스들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클래스들을
상속으로 구현하냐 하면 is A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들은 상속을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요. 다음과 같은 거를 볼게요. 우리말로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은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이거 영어로 우리말을 영어로 번역해 볼까요? 학생은 is a person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은 사람이다. Student is a person. 요 정도는 중학교 1학년 영어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를 is a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때 비동사 사용하고 어라고 하는 관사를 사용하니까 이런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관계를 is a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문장이 성립하는 is a라고 하는 문장이 성립하는 그런 두 개의 객체, student라고 하는 객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를 is a 관계가 성립하는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런 is a 관계가 성립할 때 앞에 주어 학생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위 클래스가 서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서브 클래스가 되는 거고 뒤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되는 거냐면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사람은 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요?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다. 뭐 얼굴이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등등등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스튜던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있죠. 학생도 이름 가지고 있죠. 학생도 얼굴 가지고 있죠. 학생도 얼굴에는 눈, 코, 입 있죠. 맞아요? 뭐 신체적인 거를 뺀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이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은 주민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주민번호 가지고 있어요. 주민번호 가지고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살고 있는 집이 있을 테니까 그게 뭐 자가든 아니든 집 주소가 있겠죠. 뭐 주소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none이라고 하면 되니까. 전화를 가지고 있으면 전화번호가 있겠죠. 자, 이런 특징들은 모든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학생이라고 해서 이런 특징을 안 가지고 있을까요? 학생, 이름 가지고 있죠. 학생, 주민번호 가지고 있죠. 학생, 살고 있는 집 주소 있죠. 물론 없으면 none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학생, 전화 가지고 있죠. 전화번호 가지고 있죠. 없으면 none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사람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이외에 뭘 더 가지고 있어요? 학교에 있어야 되니까 학교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뭐 대학교든. 그리고 학교에서 그 부여한 번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속성들은 사람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니죠. 학생들이라고 하는 객체의 공통적인 특징이지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사람이 큰 카테고리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보다 더 특별한 속성들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는 게 그게 학생이라고 하는 클래스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은 학생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 말고 학생으로서 더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속성들을 더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슈퍼클래스고 누가 서브클래스예요? 사람이 조금 더 보편적인 개념이고 학생은 약간 더 특수한 경우란 말이에요. 이렇게 좀 더 보편적인 것과 좀 더 특수한 것 관계를 is A로 우리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학생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에는 여러 카테고리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학생, 뭐 군인, 직장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특수한, 특별한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이다. 하나, A.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학생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할 때, is A 관계가 성립할 때 주어에 해당하는 is가 서브클래스, 보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슈퍼클래스가 되는 거고 슈퍼클래스에 있는 모든 속성들과 모든 기능들을 물려받기만 하면 돼요. 물려받고 그것 이외에 더 추가적인 속성이 있다면,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학생이라고 하는 서브 클래스에서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is A 관계예요. is A 관계. 근데 이 반대는 안 되죠. 사람은 학생이다? 는 안 되죠. 모든 사람이 학생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슈퍼클래스, 서브클래스로 만들 수는 없어요. 네, 이해되십니까? is 상속에서 사용하는 is A 관계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is A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때 무엇을 서브클래스로, 무엇을 슈퍼클래스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것과 is A 관계와 비교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has A 관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이 아니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상속이 아니라 속성, attribute, 속성을 사용해서 클래스를 구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거예요. 학생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학생은 점수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잖아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Student has a score. 이게 제가 오전에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학생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학생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has a. 학생이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클래스의 속성으로 스코어 클래스의 객체를 갖도록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학생 클래스의 하나의 한 가지 속성 중에 하나로 스코어 클래스의 객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구현한다 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근데 어떤 경우는 얘를 상속으로 구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has A 관계를 상속으로 구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디자인 패턴이에요. 디자인 패턴인데 일반적으로 그 소스 코드가 유지 보수가 쉬워지기 위해서는 상속이 나온 이유가 프로그램의 유지 보수를 쉽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상속이 나온 이유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is A 관계가 성립하는 것들을 상속으로 만들면 유지 보수가 쉬워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has A 관계가 성립하는 녀석들을 상속으로 만들어 버리면 나중에 오히려 유지 보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지금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진짜로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코드를 만든 게 정말로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코딩을 하고 나서야 왜 유지보수가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몸으로 깨달아서 책을 읽었을 때는 알았죠. 책에 거의 대부분의 교재에서 이런 얘기 나오니까 is A, has A 뭐 이런 얘기들은 거의 대부분 나오거든요. 뭐 그렇겠지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네? 해도 되고 안 되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네? 이런 정도로만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로 소스 코드를 뭔가 기능 하나를 더 수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지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거를 느끼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거는 클래스를 상속으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클래스를 다시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어요. 그래서 뭐 제가 느꼈었던 거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감은 잘 못해요. 체감은 잘 못하는데 그냥 그렇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속은 어떤 경우에 사용한다? 상속은 is A 관계가 성립할 때 보다 더 일반적인 보다 더 보편적인 그런 객체를 슈퍼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보다 더 스퍼시픽한 그런 클래스를 서브 클래스로 설계를 하면 보다 더 보편적인 클래스에 있는 모든 속성과 메서드들을 보다 더 스퍼시픽한 그런 클래스에서 전부 다 물려받고 그래서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그것 이외에 특별하게 가져야 될 속성과 메서드들은 하위 클래스에서만 정의를 하자 라고 하는 개념이 상속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이 왜 필요한지 라고 하는 것을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상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개념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말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녀석을 저희가 클래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어떻게 하는 건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상속을 구현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실제 코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